안녕하십니까. 예, 서남의 코믹 한국사 22회째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유튜브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단군 왕금을 신화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역사로 보느냐 하는 질문을 했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단군 왕금을 신화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94%, 역사적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과 6%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우리나라가 10월 3일 매해 개천절이라고 행사를 하면서도 정작 우리나라 국조 단군 왕금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조선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환단고개라는 책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저는 이 책이야말로 여태까지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서 고대사를 이루고 있는 큰 줄기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인데, 그 책들이 없던 부분들, 그리고 마치 중국 사서들이 해서서처럼 아주 자세하고도 중요한 기록들이 거기 담겨 있다는 것을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가장 오래된 환단고기 주에서인데, 임성국 씨 이미 작곡하신 분이고요. 환단고기였고, 이 책은 이제 안경전 씨가 역주를 한 환단고기고요. 또 이 책은 이제 이일봉 씨란 분이 지은 실정 한단고기라는 책입니다. 이러한 책들에서 보다시피 단군 왕금의 역사는 거의 실존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우리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고등학생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별로 재미없지만 우리나라 고대사 얘기를 줄기차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환단고기에 대한 책에 대해서 지금 강단사학계들은 상당히 이게 위서다, 거짓으로 꾸며진 역사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양주에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가 뭐라고 이야기 듣고 계십니까? 그 답은 바로 진짜 양주라는 것이죠. 가짜 양주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진짜 양주가 들어가지 않으면 진짜 같지 않다는 거죠. 이 환단곡이라는 책이 강단사학계가 주장하는 위서라고 하는 주장에는 뭐 어떤 게 있냐고 하면은, 첫째는 이 책을 편찬해낸 운초계연수라는 분이 1911년에 만주에서 홍범도 오동진 장군의 지원을 받아서 30권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계연추가 직접 지은 책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있던 책들을 모아서 한 권으로 엮어냈을 뿐이죠. 지금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책에 보면은 안함노라는 분이 지었다고 알려진 삼성기 전상과 원동중이라는 분이 또 지었다고 알려진 삼성기 전하, 이암 선생이 지었다고 하는 단군세기, 그 다음에 범장이라는 분이 지었다는 북부역이, 이매이라는 분이 지었다고 하는 태백일사, 이러한 5구분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삼성기 전상 전하는 바로 환인이 만들었다는 환국, 안팎연 환인이 초대 환인이 되어서 만들었다는 환국과
관웅천왕이 만들었다고 하는 배달국 또는 신시, 그 다음에 단군 왕금이 건설했다고 하는 고조선, 그 고조선을 이어서 북부여, 그 뒤를 이어서 고구려, 이렇게 쭉 일맥상통하게 이 내용들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단군 세계에 보면은 단군 조선의 아주 상세한 각 연대표와 더불어서 내용이 나오고 있고, 북부역이 마찬가지고 인백의 이 태백일사에도 다시금 그 앞에 있었던 역사부터 발해 고려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고대사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옛날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대한제국을. 대한제국이라고 만들었을 때 대한의 한자는 바로 한나라 한자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면 고종 황제가 대한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우리 국호 대한민국의 대한을 왜 고종 황제가 대한이라고 지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환단고개의 그 내용이 소상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환단고개에는 단군 왕금이 통치를 하면서 3개의 한나라로 구분해서 전체 5가 64부족으로 영역을 나누어서 통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한이라는 게 뭐냐면은 만주 지역을 번한, 그 다음에 저기 그 만주 북부 그쪽을 진한, 한반도를 만해라고 불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한, 한반도에 국한된 삼한이 아닌 만주 벌판의 번한과 진한, 한반도의 마한, 이것이 단군 왕금이 고조선을 창건할 당시의 고조선의 영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실제 나오고 있는, 출토되고 있는 유물들이 그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옛 문화의 증거인 신석시대의 증거로 알려져 있는 빗살무늬 토기, 그 이후에 나오는 청동기 시대의 비파형 동금, 명도전, 고인돌 등등 이러한 유물의 출토지가 바로 만주와 한반도 그리고 일본 내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뒷받침이 되고 있고, 그것이 바로 환단고개에 나오는 영역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양주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양주가 필요하듯이 이 책의 내용이 다소 현대적이고, 또 그때 당시에 운초 개연수가 만들 당시의 어떤 그 국수주의 사상, 그 다음에 그의 원본이 없어서 이 책의 원본이 사라져 버리고 없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현대적 용어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책은 우리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한 중요한 사료로 채택이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주장이 당당히 우리나라 역사서에도 이러한 설이 있다라는 것으로 등록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외국의 사료는 그렇게 많이 인용을 하면서 정작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이러한 중요 사료를 외면하라 할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식민사관을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우리나라 역사의 병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내 스승으로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걸 부정하면은 우리 스승이 부정이 되고 나의 근본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얄팍한 생각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환단고기와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짚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제 우리 친구들 모임에 갔더니 너무 어렵다. 예? 지금 환단고기를 누차 주장을 하고 있는데 책 내용이 그래서 그런지 너무 어렵다. 두 번째는 좀 재미가 없다. 이런 평가를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옛날 이야기인데, 옛날 이야기를 좀 더 재밌게 풀어나가야 하는 게 제 숙제인데, 그건 아직도 쉽지가 않네요. 좀 더 재밌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도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구성을 15분 내에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불가분하게 말도 좀 빨라지고 내용도 자꾸 줄여지는 이런 문제가 있긴 하더라고요. 좀 더 재미난 글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었으면 하고, 일단은 우리가 옛날에 학교 때 배웠던,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역사를 배울 때는 뭐 단군은 어디까지나 신화였고, 거기에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이 있었고, 한사군에게 우리가 밟혔고, 한사군을 뒤를 이어서 이제 고구려나 신라 백제가 나타난 이러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뭐 아주 오래된 그 환국이나 배달국은 과연 그때 당시에 국가로서의 그 성립이 되었겠느냐 하는 것은 다소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단군 조선만큼은, 고조선만큼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고, 삼한, 대한민국에 한자가 들어가 있는 이 삼한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환단고기에 나오다시피 번한, 진한, 마한의 만주 일대를 모두 포함한 영역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고종 황제가 그 삼한을 다 어우르는 큰 한나라다. 이래서 대한제국을 만들었고, 그 대한제국의 제자만 바꿔서 민자로 바꾸어 넣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우리 국호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단고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과, 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좋은 주말 되시고, 이제 연말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올해 마무리도 잘 하시고, 코로나도 반드시 이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는 말이죠. 제가 어제 제 친구들에게도 그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의 유명한 그 면역학자의 책을 읽어보면은, 또 우리나라의 면역을 잘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현재 치료약이 없다는 거죠. 그럼 바이러스를 이기려면 뭘 해야 되느냐? 자가 면역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다는 거죠. 그런데 되려 자가 면역을 약화시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스트레스를 오래 줄여주기 위해서 미스터 트롯 같은 프로그램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을 많이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질병 치료, 바이러스 치료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거꾸로 계속 계엄령만 선포해가지고 국민들을 욱박지르다 보니까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더 많은 질병 환자가 생기지 않느냐 라는 역설을 감히 주장해 봅니다. 과연 바이러스의 그 근본 원인이 뭐고, 그 질병을 이겨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더 많이 웃고 좀 더 재미나게 살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으로 내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